응? 응. 지난 시간 내용이 뭐였지? 좌표평면. 우리가 좌표평면 배우기 전에 먼저 복습해야 될 게 하나 있었지. 와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끊기지? 끊길 일이 없는데. 봅시다. 일단 좌표평면이라는 단어 전에 복습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뭐야? 수직선. 응? 수직선. 수직선은 어떻게 된 거야? 0을 기준으로 1, 2 했던 거 있죠? 이 수직선이에요. 어? 좌표를 뭐라고 했어요? 대응하는 점의 값을 좌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괄호 2 이렇게 좌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평면 좌표는 뭐예요? 좌표 평면은? 좌표 평면은 뭐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개념 숙제가 또 복습이 안 되고. 많이 느꼈겠지만, 첫 개념 들어갈 때 개념 똑바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 되게 차이 많이 나요. 알겠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개념 숙제. 다시 한번 개념이야. 평면 좌표부터, 좌표 평면부터. 왜 선생님이 평면 좌표라고 하냐면, 나중에 평면 좌표와 공간 좌표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때는 또 평면 좌표라고 해서 좌표 평면으로 할게요. 좌표 평면은 뭐냐면, 수직선 두 개를 0인 값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세워놓은 게 좌표 평면이에요.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입니다. 눈금을 그린다 안 그린다? 눈금은 그리지 않아요. 적당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개형이라고 했어요. 개형. 동영상 다시 보세요. 지난주 거 꼭. 그 다음 x가 1인 점이 아니라 이제 x가 1인 선이 돼요. x는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수직선에서는 1에선 이렇게 점이 찍혔지. 그치? 근데 y라는 수직선이 생김으로써 x가 이렇게 위로 같이 연장이 돼버리는 거야. 즉,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1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y가 2이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y는 2가 돼요. 그랬을 때 x는 1이고 y가 2인 이 두 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점을 a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x좌표 먼저 쓰고 y좌표 값 이렇게 쓰면 저게 좌표 평면 위의 점과 좌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x축을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지? 큰일 났네. 가로선은 y라 그랬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제일 중요한 건데. y축은요? 어떻게 될까? y축은 x는 0이 된다. 간단하게 복습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 우리가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 XY 수직선을 좌표 평면에서 뭐라고 부르죠?
X축, Y축이라고 부르고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좌표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다 외워두셔야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이쪽 영역은 X가 양수인 쪽이야. 여기는 X가 음수인 쪽이죠. X축 위에 여기는 Y가 양수인 쪽이고 요렇게는 Y가 음수인 쪽이야.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면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이 구역부터 뭐라고 불러? 이렇게 좌표축으로 쪼개진 4개의 면이 있잖아, 그지? 4개의 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4개의 면에 이름이 있더라. 좌표축으로 쪼개진 4개의 면에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1사분면 4개로 쪼개놓은 것 중에 첫 번째예요. 이런 뜻이야. 잘 봐. 사분면 4개로 쪼개놓은 면이죠. 사분면이면 4개로 잘라놓은, 나눠놓은 면 중에 1번 면. 여기가 2번 면, 제2사분면. 여기가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인데 부호를 마저 따져보면 여기는 X가 음수이면서 Y는 양수.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 X 양수이면서 Y 음수. 여러분들이 부호를 헷갈릴까봐 상하 좌우로 따지라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 이미 여러분들이 수직선 하면서 여기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인 것도 확인했지. 이미 좌우로 했잖아. 여기에 축이 하나 이렇게 더 있는 거니까 야, 위쪽이 플러스겠냐 아래쪽이 플러스겠냐? 위에가 플러스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먼저 따지는 게 X고 두 번째 따지는 게 Y잖아, 그지? 좌우로 쪼개지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Y는 위아래로 따질 건데 아래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그러니까 사분면도 헷갈릴 게 없어요. 뭐냐면은 자, 좌표축이 쪼개놓은 면 중에 여기는 어떻게 돼?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위. 여러분도 좌표 읽을 때 위아래 먼저 읽나요? 좌우 먼저 읽나요? 방금 선생님 설명할 때 좌표가 누구 먼저 읽어요? X 먼저 읽고 그 다음 Y를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따질 게 왼쪽 오른쪽 좌우를 먼저 따질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를 그 다음에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응?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호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이 영역의 부호는 어떻게 되니?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죠. 그러니까 뿔뿔이에요. 자, 여기는요. 왼쪽 위죠. 왼쪽 위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왼쪽 아래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은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 그럼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해됐을까? 자, 부호 잘 따져봐. 자, 처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야. 그치? 이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했어.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이걸 엄청 많이 했었어. 꺾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할 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렸냐면 잘 봐봐봐. 어떻게 그렸냐면 오른쪽엔 한 달 동안 읽는 책의 권수를 확인하는 거 위해서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그렸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 우리 반 학생을 조사했더니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 뭐 2명, 2권 읽는 사람 4명, 3권 읽는 사람 5명, 4권 읽는 사람 2명, 5권 읽는 사람 1명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지? 이게 사실은 좌표평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이해돼? 그럼 약간 이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반의 특징이 보이죠? 평균을 구해보라 그러면 대략 3개 정도로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한 3권씩 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징,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좌표평면 위에 그린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다만,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어? 이게 아래로도 내려가는 거고, 가로축도 이게 왼쪽으로도 가는 거다. 응?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래프 단원에서 했던 거, 꺾은 선, 막대 그래프 비슷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멋진 학생들이 과제를 똑바로 해오지 않아서 오늘 짝수번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대들은 참 멋져요. 자, 2번 봅니다. 자, 좌표를 옳지 않은 것은 그냥 확대를 할게요. 좌표를 그냥 읽어봅시다. 일단 모두 써놓으면 비교할 수 있겠죠? 일단 확인해보자. 자, A, B 어딨노? B, C, D, E. A부터 읽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옆으로 먼저 가니 위아래로 먼저 가니? 옆으로 먼저 가지. 출발! 자, 여기서 띠리띠리띠띠 A까지 갈 거야. 띠리띠리 오른쪽 2칸 갔죠? 위로 몇 칸 가니? 3칸 갔지? 그럼 뭐라고 써? 2칸 갔다가 3칸 위로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B 한번 알아보자. B는 어떻게 됐어? 띠리띠리띠띠 오른쪽 3칸 갔죠? 그럼 3 먼저 쓰고. 근데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아래로 갔지. 아래로 3칸이니까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야. 자, C 한번 보자, C. C는 일단 띠리띠리띠 오른쪽으로 4칸 갔죠? 위아래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죠? 그럼 0이에요. 참고로 아까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 그랬어? X축 식이 어떻게 된다고? Y는 0. 원래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가 0이에요. 맞아 가봅니다. D 볼게요, D. 띠리. 왼쪽으로 갔죠? 하나, 둘, 셋.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3, 아래로 띠리. 4칸 갔네. 읽을 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볼까요? 아이고, 2 볼게요, 2. 2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4? 왼쪽으로 4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씁니다. 4개의 지금 5개 좌표 다 구하는 거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래 보기 중 틀린 건 누구죠? 비교해 보세요. 잘못 읽은 건 책에 써놨으면 밑에 비교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좌표를 잘못 읽은 거 누군가요? 뭐라고 돼 있죠? (0,4가) 아니라 4,0이죠. 고쳐놔야겠죠. 지난 시간 거 꼭 동영상 다시 봐야 돼. 동건, 너 큰일 났어. 여행 즐겁게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자, 두 순서쌍이 서로 같대요. 얘네 둘이 서로 같대. 좌표가 서로 같다는, 순서쌍이 서로 같다는 건 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누군 누구끼리? x는 x끼리. 너와 이 두 개의 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죠. 두 순서쌍이 같다는 거야. 어떻게 같아? x끼리 같고 y끼리 같아야겠지. 찾아보자. 이 a는 마이너스 6. 고로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 b 더하기 2는 4. 고로 b는 얼마? 2. 될까요? 구하라는 건 뭐죠?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쌍이 같다는 건 x끼리 같고 y끼리 같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6번으로 가봅니다. 자,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다. 자, 보자.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x축 위의 점, x축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y는 0이야. 확인하고 외워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은 x는 0이죠. 근데 점 P는 뭐라 그랬니? 문제 읽어봐. 점 P는 뭐라 그랬어?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x축 위에 있는 점. 너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래. 어떻게 읽어야 돼? 점 P는 어디가 0이야? x축 위는 누가 0이야? y축 위는 누가 0이야? 아직 이걸 외운다, 아니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외운다도 외운다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만 해보면 돼. 잘 봐. 원래 이렇게 생겼지만 수직선이 x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니? 여기가 어떻게 돼? x가 얼마인 값이야? 0인 값이죠. 근데 여기 위로 쭉 선을 그었지. 하지만 이 선 위에 있는 건 모두 뭐야? 그냥 0이죠. 누가 0이니? x가 0이야? 아니잖아. 여기 요거 미안해. x가 0이죠. 여기 모두 x가 0입니다. y도 그러니까 높이라고 생각해봐. 이 빨간 선의 높이는 다 얼마야? 0이지. 다시 한번. y축은 좌우로 어떻게 돼? 안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로 다 0이라고. 이해됐어?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점 P에서는 어디다 체크해야 돼? x축 위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x축 위라고 했으면 y값이 0이어야 되고. 자, y축 위라고 했으면 어디가 0이야? x값이 0이 돼야 돼요. 너가 0이 돼야 돼. 이해됐을까?
이걸 모르면 손을 못 대겠죠. 맞죠?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개념을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a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거 풀어봐. 그러면 풀어 못 풀어? 이거 방정식 그냥 풀죠.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 이거를 찾아야 될 때는 개념 없으면 못 찾죠. 이해됐어? 꼭 영상 보면서 다시 꼭 공부해와야 돼. 결석한 만큼 해와야 돼.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a는 3이니까 좌우변에 2 곱하면 a는 얼마? 좌우변에 2 곱해서 6 된다. 두 번째 3b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럼 이게 6이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b는 가볍게 2예요. a 더하기 b 구하라 그랬죠. 자,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풀었는데 틀린다면 어디를 틀릴까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이 방정식을 틀릴까? 아닐걸? 아니면 이 방정식을 틀릴까? 아닐걸? 아니면 6 더하기 2를 틀릴까? 그것도 아닐걸? 뭘 틀릴까? 만약에 틀린다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 누가 0이라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 자체,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멍하게 문제를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 뒤에 좌표지. 뒤에 좌표인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알려주고 있는 건 A가 2,4네. 맞지? 그럼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고 요 높이가 4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A까지 가는데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왔다는 이야기야. 이 좌표는. 그치?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씩이야? 얼마씩이겠어? 한 변의 길이는? 당연하지. 써져 있잖아, 여기. 4라고. 그럼 D는 어떻게 될까? D까지 어떻게 가야 돼? 지금 일단 오른쪽으로 얼마 가야 돼요? 2 갔다가 4만큼 더 가야 되지. 6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는? 그래서 D의 좌표는 6,4. 오른쪽, 왼쪽 먼저지. 자, 오른쪽으로 6칸, 위로 4칸. 이해돼? (10) 10번으로 가보자. X좌표가 3, Y좌표가 마이너스 2. A, B, C, D를 구하랬는데, 자, 얘는 어디 위에 있다고 처음에? 얘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Y축 위에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X축 위에 있다 그랬죠. 어? Y축 옆에 식을 어떻게 쓴다고? 잠깐만. 미안. 아니야. 선생님 좀 확대하느라고 반대로 썼어. 여기가 X축 위에 있는 점. 두 번째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어. 그 옆에 또 식을 써. X축 옆에다 뭐라고 식을 써? Y는 0. Y축 X는 0. 되기 쉬워? 그럼 A좌표 한번 보자. 얘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여기가 0이죠. Y축 위에 있는 점이면 너가 0이죠. 이해됐을까? 그럼 A좌표는 어떻게 돼? X는 3이고 Y가 0이죠. B는 X가 0이고 Y는 마이너스 2예요.
되겠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연습 많이 해도 X축 위, 그럼 Y는 0. Y축 위의 점, X는 0. 요거 연습해 놓으세요. 그랬을 때 눈에, 눈에 보이는 모든 좌표를 더하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돼? 3-2 남죠. 어? 눈에 보이는 이 좌표들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0이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값은 계산해야 될 값은 3-2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다 고쳤는데 왜 이렇게 또 말을 안 듣고. 봐봐.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되냐면 환장하겠다 진짜. 제가 이제 올해 바꿔야 되려나 보다 진짜. 오래됐나? 한 2년 됐네. 자 보자. 아무튼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써? Y는 0. 여기다 쓰는 거야. Y축 위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X는 0. 여기다 이렇게 밑줄 하고 써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차 학습 숙제고요. 2차 학습도 미리 풀어면 좋고. 자, 페이지 223쪽 갑니다. 지난 시간에 홀수번 했으니까 이제 짝수번 보죠. A 양수고 B가 음수야. 자, A 양수, B 음수인데 그때 A, B는 몇 사분면?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부호 보면 자 이렇게 읽는 거야. 플러스에 마이너스죠. 이거 어떻게 읽어? 오른쪽. 그 다음 원래 X가 왼쪽 오른쪽이고 Y값이 위아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부호가 플러스에 마이너스면 얘는 어디 위치에 있는 거야? 오른쪽 다음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가 몇 사분면일까? 여기죠. 오른쪽 아래가.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왔으면 여기가 어디? 제 4사분면. 동건아, 어디가 1사분면이야? 여기. 1, 2, 3, 4번이야. 그리고 부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1사분면은 오른쪽 위니까 뿔. 2사분면은 왼쪽 위니까 마, 뿔. 3사분면이 왼쪽의 아래니까 마. 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니까 뿔마.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생각하면 돼. 오른쪽, 왼쪽은 원래 우리가 하던 수직선에 있던 거지. 위, 아래는 너무 상식적이야.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인 거. 사 번 문제로 갈게요. 자, 합답형이에요. TF 문제입니다. 자, 뭘 찾으라는 거죠? 뭐 찾으라는 거지? F 찾기야. 1번부터 봅니다. 좌표축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도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한번. 좌표축이 뭐라고? 좌표축은 뭘 의미하지? 좌표축은 X축과 Y축을 함께 말할 때 좌표축이라고 해. 알겠습니까? 좌표축은 벽과 같은 거야. 벽. 내가 방을 나누는데, 방을 나누는 벽을 딱 세웠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해됐니? 그다가 방에다가 번호를 붙여준 거야.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 빨간색 벽은 몇 번 방에 속합니까?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아요. 저 벽은 뭐야? 방을 나누어 주는 거지. 하기 때문에 좌표평면에 좌표축과 사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어요? X축은 말이야. 그리고 1, 2, 3, 4분면을 모두 만나요. 1, 4분면 옆에도 있고 2, 4분면 옆에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벽이야, 벽. 벽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좌표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나요? 뿐만 아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좌표축은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 이 4번 문항에 나오는 합답형 이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말들이야. 자, 보자. 이제 X축 위 그러면 너무나 쉽게 나오죠. 뭐예요? Y가 0.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3번 봅니다. 이런 점을 뭐라고 하죠? 0,0? 원점이라고 하죠. X축 위에 있다도 틀린 말은 아닌데 X축과 Y축 모두 위에 있죠. 그래서 얘를 따로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다가 아니라 얘는 따로 원점입니다. 4번 볼게요. 1,3과 3,1은 서로 같은 점, 다른 점? 당연히 다른 점. Y좌표가 양수인 점은 몇 사분면일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야 돼. 자, Y좌표가 양수인 점. 그러면 위에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지. 위아래야. Y좌표의 부호를 따진다는 건 Y의 부호를 따진다는 건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Y좌표가 양수인 점 그러면 일단 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누구 위일까? Y가 0인 X축 위를 말하죠. 그럼 X축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제 1사분면과 2사분면 있는 거지? 맞는 말이다. 3번은 뭐라고요? 이거를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걸 따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놓으세요. 이건 대단히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1, 2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번으로 또 가볼까요? 자, 6번 문제 보죠. 묻는 거 따로 체크할게요.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B, A는 제 몇 사분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현재 A, B가 사사분면이다. 자, 머릿속에서 오우, 오우, 왜, 왜 끙끙인 거야, 왜? 아, 진짜. 지 맘대로 막 끊겼다, 연결됐다가 막. 자, 보세요. 제 사사분면이라는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사사분면 위치를 떠올려봐. 어디야? 여기지. 요거 어떻게 읽어?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읽지. 그러면 사사분면 머릿속에서 오른쪽에 아래지요? 오른쪽 아래. 부호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부호가 어떻게 돼?
그럼 2부호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 A, B 위치 바꿨으니까.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는? 일단 위치를 읽을 때 왼쪽 위지 아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읽으면서 왼쪽 위라고 읽어야 돼. 이해됐어? 왼쪽 위는 몇 사분면이야? 그렇지. 제 2사분면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지금 이 단원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방정식 계산식이 있었어요? 그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만 따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 개념 숙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4사분면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사분면은 뭐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어떤 특징이 있지를 알면 턱턱턱 읽고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근데 개념이 헷갈리면 여기 있는 문제 다 틀려버리는 거지. 그 어떤 단원보다 개념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배워진 정말 정말 연결이 엄청 여기다 공유기를 하나 갖다 꽂아놔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공유기를 갖다 꽂아놔야지. 공유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메인 공유기가 요 앞쪽에 한 2대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 교실마다 다 하나씩 있는데 선생님 교실에만 사실 공유기가 없어서 옆방 공유기를 가지고 이제 이거랑 선생님 거랑 싹 연결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세팅해 놓은 공유기들이 되게 성능이 좋은 공유기들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선생님 공유기를 하나 새로 우리 2교실 거 공유기를 하나 새로 세팅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열받아 진짜. 진짜. 8번 문제 볼게요. 오, 음, 야, 열받네 진짜. 응? 바뀌었어. 지도 열받았나 봐. 와이파이로 바꿨어. 8번 문제 보면 다음 점이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2, A가 몇 사분면? 제 3, 4분면이죠. 그 머릿속에서 3, 4분면 위치를 확인해. 여기지? 왼쪽 아래죠? 둘 다 부호가 뭐여야 돼?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A가 될 수 없는 수들을 더하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A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까지는 A가 되는 거고 A가 될 수 없는 게 여기 두 개 있었지 아까. 누구랑 누구야? 0이랑 2가 A가 될 수 없는 수들이죠. 이번에는 A가 될 수 있는 수들 더하래, 없는 수들 더하래? A가 안 되는 애들 두 값이 0과 2니까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죠. 진짜 나쁜. 자, 선대칭과 정대칭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A점의 좌표를 3,2라고 할게요. 응? 그럴 때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하면 선대칭 어떻게 시킨다고 했지? 선대칭 어떻게 시킨다 그랬어? 데칼코마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 대칭을 만들어주는 선을 뭐라고 해? 대칭축. 선대칭 어떻게 하냐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잖아. 대칭축으로 어떻게 이동? 수직으로 이동.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이동하죠. 어? 그럼 같은 거리만큼 수직으로 이동해서 원래 이렇게 생긴 도형이면 선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지? 기억나니? 안 나니?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를 수직으로 쫙 내려와야 되지. 그리고 온 거리만큼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부호가? 자, 체크. 이거 다 하고 할게요. 다시. 큰일 났어요. 아이씨, 큰일 났어요. 지난 시간에 개념까지 했는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넘어가겠지. 좌우가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생각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위아래가 바뀌겠죠. 상식적으로 봐, 상식적으로. 자, X축이지, 이게? 그러면 X축이 대칭축이 되면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었어? Y의 부호가 바뀌었어. 위아래는 Y 부호죠. 그 다음 Y축을 잘 봐봐. Y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좌우가 바뀌죠.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왼쪽까지. 에? 오른쪽 왼쪽은 누구 부호죠? X 부호죠. X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정리. 이거 개념 다시 써놓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기 전에. 자, 대칭 이동. 자, 첫 번째. X축 대칭. 결론이 어떻게 돼? Y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X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 다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원점의 기준으로 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Y 부호 둘 다 반대로 바뀌게 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지난 시간. 이제 연결 끊긴 몰라. 꺼. 우리가 비례 이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비례식이 정비례예요.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비례식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큰 단원 이름이 정비례와 반비례잖아. 그러면 원래 하던 비례식과 정반대로 돼 있는 반대되는 비례식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오늘은 정비례를 할 거기 때문에 뭘 떠올리면 된다? 6학년 때 한 비례식 떠올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비례는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쉽게 말하면 x 대 y 두 문자의 b가 두 문자의 b가 a 대 b로 딱 뭐 했다? 정해진 비례식이야. 뭐 대 뭐가 정해져 있어? 아우, 열받아, 진짜. 이놈의 기계들, 진짜. 아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정비례를 가지고 좌표평면에 나타낼 거거든? 그러니까 두 문자, x와 y의 관계를 볼 거야. 그 중에 정비례의 관계는 x 대 y가 딱 비례식으로 정해져 있어. 이때 정비례라고 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비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비례가 뭐야? 라고 하면,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그에 따라서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해. 정비례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따라서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비례는 x 대 y가 a, b라고 하지 말고 네모세모라고 해볼까? 초등 방식으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이야, x 대 y의 b가 1대1이에요. 라고 하면 x가 2면 y가 얼마란 얘기야? x가 3이면 x가 4면 8. 그렇지. 이거 우리가 뭐 하던 거야? 6학년 때 했던 비례식이죠. 그거예요. 정비례는 6학년 비례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x도 여러 개, y가 여러 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x가 바뀌면 y도 그에 따라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x가 2배, 3배, 4배로 바뀌면 y도 따라서 2배, 3배, 4배로 바뀌는 게 정비례 관계야. 이제 근데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a 곱하기 x.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x, y는 변하는 값이란 뜻이야. x, y 값은 변해. 변한다는 뜻은 뭐냐면 1 넣어봤다가 2 넣어봤다가 3 넣어봤다가 4 넣어봤다가 근데 이 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은 누굴까? a, x의 계수 a가 고정이야. a를 고정해 놓고 x, y를 바꿔보는 거예요. 누굴 먼저 바꿔볼까? x 먼저 바꿀까? y 먼저 바꿀까? 그럼 바로 x야. x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 y도 바뀐다. 바로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비례의 특징. 근데 어떻게 바뀌어? x가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x를 2배, 3배, 4배로 바꿔보면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a 값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식관계로 보면 a만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좌우변을 얼마로 나눠야 a만 남아? 귀찮은 게 누구야? x가 귀찮지. 좌우변 얼마로 나눠? x로 나눠. 그래서 a의 값이 중요하니까 a는 x분의 y가 딱 일정한 x분의 y가 딱 일정한 요런 상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네모 세모라고 해놨던 거 있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으면 딱 맞을까? 1대 A. 자, 정비례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일정할 때? x분의 y가 일정할 때. 근데 우리가 6학년 때 했던 비례식이 바로 이런 비례식인데 우리는 그걸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치?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지, 비례식은. 이게 비율과도 같은 개념인 거야. x 대 y가 일정하다는 건 사실 y 대 x도 일정하는 거죠. y 대 x가 일정한데 이거의 비율이 어떻게 돼? 그치? 이렇게 봤을 때 비율 x분의 y가 바로 a 값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항상 일정했잖아. 6학년 비례식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끝이야. 6학년 비례식을 이제 따져볼 거야. 자, 다음 중 정비례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대해서 보죠. 정비례 관계식은 어때요? 요렇게 두 개로 봐야 돼. y는 이라고 표현하면 y는 x의 얼마?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 놓은 거야. 이해됐어? 또는 누가 일정해? 이 a 값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a 값을 어떻게 구해? x분의 y로 구해. 그러니까 x분의 y 값이 일정하면 정비례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보자. 1번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있어요? 그치, 상수 부분이 있죠. 이게 있으면 안 돼. 땡. 4번은 x분의 y가 딱 일정합니까? 아니죠. 누구분의 누구? x분의 y가 일정하죠. 얘는 근데 x, y 둘을 곱해놨지. 이게 아닌 거야. 됐어? 또 이어보자. 그 다음 옆으로 보면 2번, 5번 보이니까 바로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좀 불편해요. 우리가 보기 좀 나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안 움직여 왜? 나쁜 기계야. 오늘 몇 번이 꺼졌다 켜진지 모르겠어. 나는 반드시 고쳐놓고야 말겠어. 이 기계를. 뿅. 자, 아무튼 2번 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불편하다 그랬지. 우리가 개수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지. 개수와 문자를 분리해서 쓰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어때요? y는 ax 모양이 됐나요? 돼요. 2번은 답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어떤 값이 딱 떨어져 있어요? x분의 y, 그치? 마치 비율과 같죠? b의 값, 응? 6학년 비례식에서 했던 b의 값, 비율. x분의 y가 일정, 이거 돼요, 안 돼요? 된다고. 2번과 5번은 모두 답이 됩니다. 3번은 어때요? 틀리죠? x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x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된다. 영상도 나가고 막 오늘 인터넷 다 끊긴단 막. 막 상태 안 좋네. 미안하네 너네한테. 자, 보자. 그래서 정비례는 6학년 비례식과 똑같으니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보자. y는 x의 몇 배? 9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9구단위죠. 기억에 들어갈 값은 얼마입니까? 39, 27. 그냥 9구단인 거야. 정비례는 9구단과 같은 xy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 니은은 얼마일 때? 디귿은 얼마일 때?
8, 9, 72. 자, 정비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못 쓰겠다. 자, 정비례 그래프 그려볼 거야. 방금 이거 개념이에요. 알죠? 자, 정비례 그래프 한번 알아봅시다. 보면 정비례 식은 y는 ax. 여기서 우리가 이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가 중요해. a가 고정된 값이야. 응? 이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a가 이 그래프의 특징을 결정하는 값이다. 응? 자,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x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잠깐 있어봐봐. 조금만 하자. 이렇게 표를 만들 거고, 이 밑에 y 값을 할 거거든. 자, a가 1일 때 a가 1일 때 y 값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a가 1일 때 y는, 자, a에다 1 넣어보세요. y는 그냥 x죠. y 값 불러봐.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그치. 좀 어렵나? 표가 좀 어렵냐? 표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면 선생님 식을 다 써줄게. 봐봐. 선생님 식을 다 써줄 테니까 한번 봐보자. y는 x 한번 해볼 거고, y는 마이너스 x 해볼 거고, y는 2분의 1x 해볼 거고, y는 2x도 해볼 거고. 있어봐. 양수 먼저 다 해보자. 그 다음에 음수 해보자. 이렇게 6개 다 그려볼 거야. 되게 금방 끝날 거니까 표로 완성해보자. 자, y는 x입니다. y값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돼? 둘의 값이 똑같겠지. 2분의 1x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은 0, 2분의 1, 1. 2x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y는 마이너스 x일 경우, 그치? 2, 1, 0, 마 1, 마 2. 부호가 뒤집어지겠지. 표 따라와. 이거 숫자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값이 될지를 계산을 한번 해봐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다가 4, 2, 0, 마이, 마4. 이렇게 되겠죠. 이 6개를 여기다 다 그려볼 거야. 응? 그런데 첫 번째 3개는 A가 양수인 경우고 뒤에 3개는 A가 음수인 경우야.
A가 양수인 거 먼저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부터 여기부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약간 요렇게 1일 때 1, 2일 때 2. 이게 y는 x 그래프면 2분의 1x는 어떻게 돼요? x 1일 때 2분의 1만큼 가죠. 2일 때가 1이 되고, 그치?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쪽은 어떻게 될까? 요렇게 가. 더 누워. 이해됐을까? 이건 사실 x의 값을 하나씩 넣어보니까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지. 3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1일 때 2가 되고 2일 때 저 위로 올라가 4. 요렇게.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x, 얘가 y는 2x 부호. 양수인 거죠. 음수인 거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음수. 이제 여기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x. 보면 0일 때 0은 항상 지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를 보면 마이너스 2일 때 2가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위로 올라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근데 1일 때는 마이너스 1. 얘가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 뻗지. y는 y는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2분의 1x를 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사이 정도로 들어가. 이렇게 누워. 더 누워. 이렇게 눕는 형태야. 그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런데 마이너스 2x 되면 마이너스 2에서 높이 위로 4로 간다고? 이렇게 2배씩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y는 2x는 이렇게 돼. 이해됐을까? 이거는 대응해보고 이 점 따라 그려보는 거야. 내용 요약할게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 자, A가 어떻게 결정해요? A 보고 그래프 찾기야. 그래프 특징 알아보기야. 1번. A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그려져? 오른쪽 위로 그려지죠. 우린 얘를 증가하는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다 증가해요. 오른쪽 위로. 응? 근데 2번 A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그래프 방향이 요렇게 그려지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점점 커지는데 Y는 점점 아래층으로 내려가죠. 응? 뭐라고 해? 감소하는 직선이다라고 할 수 있어. 3번. 그런데 봐봐요. A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A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점점 어디로부터? 세워져. Y축으로부터. 그래서 절대값 A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이 커질수록 누구랑 가까워지니? 높게 세워지죠. Y축에 가깝다. 세워진다란 뜻이고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누워. 점점 누워.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깝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정비례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당연하지. X에다 0 넣으면 Y 0 되는 거지. 봐봐. X 0일 때 다 Y 0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값과 관계없이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함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좌표를 어떻게 찾아?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요령을 좀 알려주면요. 직선은 점 2개만 알면 사실 2개 연결하면 끝이에요. 뭐라고? 직선은 점 몇 개 알면 돼? 점 2개만 알면 사실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한 두세 개 정도 찾아봅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를 그릴 거야. 일단 여기 있네. 일단 정비례니까 무조건 어디를 지나? 원점 지나지. 그릴 때 1일 때 어디를 지나니? 1일 때 어디를 지나? 1일 때 얼마 지나? 어려워? 동건아, 1일 때 어디를 지나? y값 얼마야? 뭐 턱 깨고 엎드려 있고 다 좋은데 이것만 따라오면 돼. 뭐라고? 너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었구나. 엎드려 있어도 괜찮은데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데. 진심이야? 식이 어떻게 돼 있다고? y는 마이너스 3x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값이 얼마라고요? 어? 어려워요? 얼마예요? 뭐 아니라면서 틀려. 얼마야? 왜 마이너스 4야? 와, 그래 진짜?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놀라운 마법이네요. 정신 챙겨.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3, 2점을 지난다고 1,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알겠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을 지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이렇게 바짝 서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점 여러 개 찾을 필요 사실은 없어. 점 몇 개만 알면 돼. 두 개만 알면 돼. 2번이 3분의 1x죠. 3분의 1x 한번 봅시다. 그러면 2를 대입해서는 조금 어렵고 x에다 얼마 대입하면 좀 편할까? 그렇지. 훌륭했어. 자, y는 3분의 1x에 나는 그림 그릴 거야. 근데 이 그림 어때? 원점으로 지나고 직선이야.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나 직선 그릴 건데 점 몇 개 필요하니? 그렇지? 점 2개 필요한데 점 하나는 알아 몰라. 이미 알고 있어. 원점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원점 제외하고 몇 개만 더 알면 돼? 다시 생각을 좀 해봐. 생각해. 나 직선 그릴 거야. 맞죠? 점 몇 개 필요해? 2개면 돼. 점 2개 중에 하나는 확정이야. 맞아?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한 개만 더 알면 되죠. 오케이? 나 그럼 원점 말고 하나 더 알고 싶어. 그랬을 때 대입하기에 좋은 x값이 얼마냐고. 3이지. 3일 때 x 얼만데? x에다 3 넣으면 y가 1이죠. 화면이 또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기계예요. 그냥 여기다가 그려볼게. 3일 때 1 지나지. 여기도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될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두 점만 알아도 돼요. 이 두 점만 알면 또 넘어와 있네. 아우 진짜. 자, 이 두 점만 알면 돼. 0,0과 어디? 3,1. 이 두 점만 연결하면 요렇게 원점 지나고 요렇게 직선 그냥 그리면 됩니다. 끝났어요. 직선 그리는 거 어려워 쉬워? 쉬워. 자, 다시 정비례 그래프 그릴 때 점이 몇 개 필요하다? 직선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면 돼. 하나 알아볼라. 확정됐어. 항상 어디를 지나? 원점 지나. 그러니까 점 몇 개만 더 알면 돼. 한 개만 더 알아내면 돼. 대입하기 좋은 값 하나 찾아서 2개만 연결하시면 직선이 반듯하게 그려지겠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오늘 필수 예제는 정비례만 할 거거든요.
문제수가 9개예요. 네, 요거만 할 거예요. 3.2.1. 자, 과제 나갑니다. 3.1.3 앞에 있죠? 이거 1, 2차 다 끝내오셔야 돼요, 앞에 거. 거기까지예요. 네. 웬만하면 2차까지 해오세요. 그대는 1차만 해와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다 해오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3.2.1에 필수 예제, 요 한 단원이야. 요거랑 그 다음에 개념도 3.2.1 거. 근데 앞에 거 어때? 플러스 3.1. 블라블라까지 요 앞단원 전체 큰 것까지 섞어서 개념 다시 복습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봅니다. 필수예제 홀수번 선생님이 최대한 해줄 테니까 짝수번 해오세요. 자, 정비례하는 걸 찾으래요. 정비례는 어때야 돼? 응? 정비례가 어땠는데? 아니? 정비례가 어떤데? 정비례란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 끝이야. 그렇게만 말하면 돼. 정비례 관계가 뭐야?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 그래서 6학년 때 했던 비례식이랑 똑같아요. 어? 쉽죠? 비율이 일정해. 그런 거 찾으래. 자, x가 봐봐. 2배, 3배 됐으면 y도 2배, 3배가 되는 관계를 찾으면 돼. x가 2배, 3배, 2배, 3배 되나? 2배, 3배, 2배, 3배. 어디 있어? 쉽게 말해서 9구단. 그쵸? 답은 2번이다. 자, 3번으로 가보죠. 자, y가 x의 정비례하는데 별표. 정비례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아까 정리했던 건데 정비례인데 식이 나왔어. 오케이? 두 개로 써. y는 ax로 쓸 수 있고 이때 a의 값은 x분의 y로 구한다. 이게 끝이야. 됐어? 됐어? 외워두세요. 아까 우리 개념 했던 거예요. 어? 여기서 a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니까 a를 찾는 게 중요해. 어쨌든 얘가 알려주고 있는 xy 값이 마이너스 3,15죠? 맞아요? 식을 구하라 그랬지. 식을 구하라 하면 뭘 구하라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야? a를 구하라는 거야. 어? 자, 정비례 식을 구하세요. 뭐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x 계수 a 구하면 돼. a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5죠. x분의 y니까. a가 마이너스 5네? 고로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5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계가 미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자, 마저 할게요. 5번. 됐어? 이거 됐어? 5번 문제 보면 잘 봐. y는 4분의 x라고 돼 있지만 선생님이 요거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바꾸라고? 4분의 1 x로 바꾸어서 얘를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을까? 1번 이 식은 정비례 식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문제는 f 찾기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틀린 말 찾기. 1번은 정비례래요. 맞죠? 2번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녀석입니까? 우리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a가 0보다 크면 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방향 그래프를 증가라고 했으며 a가 0보다 작으면 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양이 되고 이걸 감소라고 했죠.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합니까? 자, a의 부호가 뭐냐고. 부호 따라가잖아, 증가 감소는. 증가 감소는 누구 따라가? a의 부호. 지금 a가 양수야, 음수야? A 양수죠. 4분의 1. 양수잖아, 그지야? A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X 증가하면 Y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죠.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니 너? 생각 없이 막 대답하잖아. 둘 중에 하나 적당히 찍고 있잖아, 지금. 너 숙제 해오는 거 다 볼 거야. 알겠어? 정신 챙겨, 정신 챙겨. 요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가. 즉, X가 오른쪽으로 가면, X가 증가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지. Y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얘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근데 감소한다는 건 오른쪽 아래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치,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3번. X가 3배 되면 Y 3배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정비례의 특징이니까요. X에다가 9를 넣으면 Y가 4분의 9 됩니까? 되죠. Y에다가 12를 넣으면 X는 48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못 푼 문제는 숙제예요.